불안한 휴전을 이어가던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교전을 벌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툭 친 것이었을 뿐이라며 휴전은 유효하다고 밝혔는데요. 종전협상 전망은 냉탕과 온탕을 오가며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엄영식 한국 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저희가 어제 MOU 체결이 임박했다라고 전해드렸는데 하루 만에 포성이 울렸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교전을 벌인 건데 어떤 상황인가요? 네, 이번 미국과 이란이 벌였던 일종의 교전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격렬하게 이루어졌으니까요. 예. 가장 첫 번째 시작은 트럼프 대통령이 프리덤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 작전을 이제 중단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발표하게 되면 그 이후로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별다른 긴장이나 충돌이 없을 것으로 알았는데 예. 그것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란의 유조선이 5만 만에서 호르무즈 해협 쪽으로 이동하는 유조선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미군 측에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제 막은 거죠, 보면. 하지만 이제 가지 말으라고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조선이 안으로 들어가니까 미군 측에서는 공군기를 동원해 가지고 그 함정의 프로펠러를 공격해서 프로펠러를 망가뜨렸고 결국 이제 배가 유조선이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란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이제 미군으로부터 그런 공격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호르무즈 해협에서 바깥으로 5만 마리로 나가는 미 구축함이 세 척이 있었는데요. 예. 구축함 세 척을 향해서 이란이 미사일과 드론 또는 그 소형 고속정 일종의 벌떼 공격이라고 벌떼함대라고 하는 네. 그 공격을 가했고 그 공격을 받고 나니까 미군 측에서는 그러한 공격을 했던 일종의 원점이죠 보면 그래서 게슘 섬이나 반달 아바스 항 이쪽에 대해서 미 공군기들이 가서 또 공격을 가한 그러니까 약 세 차례의 공격을 주고받았는데 누가 먼저 공격했냐에 대해서 서로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형식적인 면에서는 이것은 미국이 프리덤 프로젝트는 중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미국이 4월 며칠 날이죠? 4월 13일부터 하고 있는 역봉쇄는 그건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거든요. 네. 그럼 6일 날 이란의 그 비인 유조선을 공격한 것은 프리덤 프로젝트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역봉쇄를 어겼기 때문에 미국이 공격한 거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이란 측에 통보했던 역봉쇄의 여러 가지 원칙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비인 유조선에 대해서 공격했다라는 것이고 이제 이란은 그걸 가지고 그것은 이제 불법이었고 휴전을 깨는 것이다라고 하니까 네. 이것은 주장만 난무하지 어떤 것이 정확히 맞는 것인지는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이제 상황을 가지고 러브탭이다. 그러니까 가볍게 툭 친 거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렇다면은 휴전은 여전히 이제 깨지지 않았다면은 협상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란과 미국 모두 깨지 않을 것이라는 죄송합니다.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걸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요. 헤그세스 장관도 그렇고 어제 그러한 이란과 미국 간의 일종의 교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도 미 중부사령부가 발표한 발표문을 보게 되면 호르무즈 해협에서 어떤 긴장의 에스컬레이션을 원하지가 않는다. 네. 그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가볍게 그냥 우연히 서로 잘못된 의사 때문에 일종의 충돌은 있었지만 이것이 기존에 있던 휴전 자체를 깨트릴 만큼의 그런 심각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국 입장에서도 이 휴전이라는 것을 깨고 싶지 않고 이란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 미군의 공군기들이 가서 게슘섬이나 이런 데를 공격했다 그러면 만약 더 싸울 의지가 있다면 이란 입장에서도 뭔가 또 군사적인 공격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일단 멈춘 것을 보면 예. 미국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이 상태에서 더 이것을 확대하거나 확전하거나 에스컬레이션을 시킬 그런 의지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예, 지금 미국이 해상 봉쇄를 하는 이유가 이란 석유 못 팔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란이 바다 위에서 석유를 싣는 환적하는 방식으로 석유를 팔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바로 이제 그것이 미군 입장에서는 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란의 석유가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그런 석유를 팔았던 여러 가지의 금전적인 것들이 이란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군사적인 압박만큼이나 이런 일종의 경제적 분노 작전이 더 유효하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석유의 어떤 유통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6일 날 있었던 빈 유조선에 대한 공격도 그런 차원인 것이고요.
물론 이제 이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뭐 선박 식별기를 끄고 몰래 나가건 그런 것들을 해서 이란의 석유가 뭐 중국이 됐건 인도가 됐건 나라로 가서 네. 뭐 판매가 되고 그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들이 다시 이란으로 들어오는 것이 미국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역봉쇄를 허무는 그런 틀이 되는 건데 현재까지 볼 때는 4월 13일부터 지금까지 약 50여 척의 이란 관련 선박들이 미군의 역봉쇄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하고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갔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전히 이란은 그러한 시도를 몰래 뭐 그런 그 선박들을 통해서 석유를 수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예. 현실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잘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서로 봉쇄를 뚫기 위해서 가진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전쟁 초기부터 미국은 이제 공격을 통해서 이란의 지금 전력들, 뭐 탄도미사일이나 뭐 여러 어떤 군사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무력화됐다라고 이제 계속 주장을 했는데 지금 최근에 미 정보 당국 이야기를 보면은 미사일 전력 70% 이상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장과는 좀 상반이 되는데 어떤 것이 더 신빙성이 있을까요? 네, 그런 그 외신발 기사가 나올 때마다 굉장히 좀 혼란스럽습니다. 예. 일단은 뭐 첫째는 굉장히 중요한 기밀 자료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이 그 미 뭐 전쟁부에서 그걸 외부로 유출했고 그것이 언론에 보도됐다는 것도 사실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되지 않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미군의 어떤 정보 관련된 여러 가지 기관들이 이란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약 뭐 이란의 미사일 중에서 30% 정도는 미군이 확실히 파괴를 했지만 30% 정도는 지하나 또는 갱도 안에 매몰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나머지 30%는 어디에선가 또 다른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있다고 하는데 예. 과연 그런 정보가 정확히 파악을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지하 또는 갱도에 그 매몰돼 있는 30% 정도의 이란의 미사일들은 과연 그것을 다시 그 갱도를 무너진 갱도를 정상화시켜 가지고 그것을 미군과의 어떤 전투에 사용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군사력이 전반적으로 앞서고 있지만 가장 아주 압도적인 부분은 감시 정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위성이나 또는 무인기를 통해서 의심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24시간 감시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상태에서 그 봉쇄되거나 무너진 그런 갱도 안에서 또는 지하 그 터널 안에서 그런 미사일들을 꺼내서 과연 현재의 전력으로 활용이 가능할까 네. 어려워 보이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이란의 그 미사일 전력이 70% 이상 가능하다고 하는 부분은 약간 좀 의문점을 가지고 예.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트럼프 대통령 그제 우리 협상이 잘 돼가기 때문에 그 미국의 선박 구출 작전 프로젝트 프리덤 잠시 중단한다고 밝혔는데 지금 오늘 교전도 일어나고요. 이 프로젝트 프리덤 다시 재개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한국 너네 선박 피격도 당했는데 여기 참여해라 또 이런 압박을 할 수도 있잖아요. 뭐 당연히 할 수 있는데요. 네. 이제 프리덤 프로젝트를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 입으로 발표한 지 이틀 만에 이걸 이제 일단 잠정적으로 중지하겠다고 얘기를 했을 때의 그 이유는 이란과의 어떤 대화가 잘 되고 있고 조만간 종전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걸 잠시 중단한다고 했는데 이제 그 뒤에 나온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라 그 중동 국가들 사우디아라비아나 UAE 이런 국가들이 미국의 어떤 몇 가지 결정에 대해서 좀 불만을 표현한 거죠 보면. 네. 그러니까 UAE나 뭐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란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았는데 당연히 사우디나 UAE 같은 경우도 이란에 대해서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본인들이 이제 직접 나서기는 어려우니까 그런 공격을 미군이 나서서 해주길 바랬는데 지금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 휴전과 종전을 어쨌건 잘 끌어가야 되다 보니까 그런 공격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었죠 보면. 네. 그래서 7일날 있었던 그 미군에 의해서 이란 쪽에 대한 여러 가지 뭐 공격들, 특히 그 뭐 게시문섬이나 반다라바르 항에 대한 공격 이런 것들은 그런 약간의 미군의 어떤 그 전투 의지가 좀 사그러진 것이 아닌가에 예. 대해서 실망한 사우디나 UAE 같은 국가들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는 사우디나 UAE 같은 국가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군사 활동을 할 용의가 있고 이란의 어떤 군사력은 우리가 확실하게 제압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국가들에 대해서 어떤 믿음과 신뢰를 주기 위한 그런 공격 작전이었다고도 생각이 들고요. 실제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뭐 사우디아라비아가 영공이나 비행장 이런 사용을 기존에는 이제 미군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중지시켰다가 그걸 다시 풀어줬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그 프리덤 프로젝트가 일시적으로 중단됐다가 또 다시 재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단순히
미국과 이란 간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동 국가들의 이해관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네.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 우리 이제 파견된 부대가 있잖아요. 청해 부대가 있는데 지금 48진으로 왕건함이 이제 출발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드론 능력이 좀 강화됐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유가 있을까요? 이 왕건함 같은 이런 구축함들은 보통 4,000톤급 규모고 우리 이제 해군이 여섯 척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구축함들은 이미 만들어진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에 이 구축함을 만들 당시에는 뭐 드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위협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와 관련된 어떤 장비들 또는 뭐 이거 드론을 요격하기 위한 이런 장비들이나 무기 체계들이 거기에 실려 있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는 또 이런 청해 부대가 아덴만에 가서 작전을 하는 것은 그냥 해적들, 그러니까 소총을 가지고 조그마한 배로 지나가는 상선을 그 대상으로 일종의 뭐 도둑질하는 거죠 보면.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런 어떤 민간 화물선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갔었는데 지금은 만약에 이 왕건함이 실제 이란과의 전쟁에 만약에 뭐 직간접적으로 그 연관이 된다고 하면 첫 번째 위협 순위가 드론의 위협이잖아요. 보면. 네. 그럼 이제 드론의 어떤 공격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냐. 기존에 그런 것들이 없었는데 아마 이번에 그 왕건함이 그 아덴만 지역으로 이동할 때에는 네. 그런 장비들을 상당 부분 보강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런 드론 위협으로부터도 그 왕건함 자체와 왕건함에 있는 그 장병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태세는 상당 부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14개 항을 MOU를 정리를 해서 한쪽짜리 분량이라고 해요. 이란에 제시를 하고 답을 해라 이렇게 던져놓은 상태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1시에 또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대체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지금 이제 가장 기대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어떤 종전 협상이 타결이 됐고 그 한 장짜리의 MOU가 이것이다라고 공개하는 것이 가장 그 바람직한 모습이고 기대하는 모습인데요. 근데 지금 이란이 여러 가지 그 나타내는 모습이나 또는 미국의 이런 제안에 대한 태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당장 내일 새벽에 그런 식의 발표를 할 수 있을까? 여전히 이란 쪽에서는 뭔가 더 많은 일종의 딜을 위해서 미국 측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아마 계속 자기들의 주장을 접지 않고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이란이 요구했던 것들을 우리가 상당 부분 수용했으니까 이번에 이 MOU에 서명하지 않는다라면 지난번에는 이제 뭐 석기 시대로 돌려보내겠다는 등 이런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썼는데 이란으로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래서 이란을 압박하는 메시지가 중심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정박 중에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던 우리 화물선인 나무호가 두바이항으로 옮겨져서 수리 조선소에 들어갔는데요. 화재 원인 규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겁니다. 이 관련해서 HMM 노조위원장의 설명을 듣고 오겠습니다. 아직은 안 내렸고요. 전체 구조를 제일 잘하는 거는 우리 승무원들이거든요. 조사가 진행이 어느 정도 되기 전까지는 바로 뭐 내릴 수는 없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환기 설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플라이 팬 같은 경우에는 밖에 있는 신선한 공기를 집어넣고 이그조스트 팬은 안에 있는 공기를 빼내거든요. 5시간, 6시간이면 끝날 수 있습니다. 우리 선사, 보험사 뭐 다 해가지고 이제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겠지만 일단 육안상으로 볼 때 외부 요인인지 내부 요인인지는 이제 밝힐 수가 있을 거예요. 빠른 시간 내에. 그럼 이 빠른 시간 정도면 대강 뭐 얼마나 걸릴까요? 이번 주 내로는 될 거라고. 이번 주 주말 안에. 그렇죠. 예. 네, 우리 선박이 피격 당한 건지 아니면 자체 결함인 건지 이 조사가 돼야 되는 건데 우선 환기 작업부터 해야 된다고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조사가 진행되죠? 지난번 처음 불이 났을 때 그런 소화 작업을 위해서 불을 끄기 위해서는 뭐 이산화탄소를 밀폐된 공간에다가 계속 보관함으로써 불을 끄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나무 안에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외부로 빼내야지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도대체 이 일이 왜 벌어졌는지. 그러니까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 선원들이나 이 사람들은 그 선박 외부에 아무런 일종의 뭐 외형의 변형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저런 선박이 갑자기 엔진이 정지가 돼서 사용 못할 상태가 되고 배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도 저것도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그냥 일상적인 어떤 엔진의 기능 고장 정도라면 그거는 당연히 인원들이 기술력을 가지고 수리해서 가면 되는 건데 이제 그렇게도 못하는 상태가 돼 있다는 것이 이상한 것이고, 그리고 이 나무의 이 상태에 대해서 관련되는 국가들의 말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 말 다르고 이란의 정부기관 말 다르고 이란의 그 국영 TV 내용이 다르고 또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르니까 이게 폭발이고 피격이냐 아니면 단순하게 그냥 선박의 화재나도 다르고 해서 이거는 그리고 조사 인원들이 안에 들어가서 내용을 봐야 되는데 사실 이런 거는 꼭 정밀한 전문가가 보지 않더라도 일반인이 보더라도 배가 어떤 식으로 그 뭐 파공이 돼 있거나 하더라면 아 이거는 외부의 공격이 있었구나라고 판단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 두바이 항으로 들어가서 그런 조사가 된다고 하니까 아마 그 빠른 시간 내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철판이 밖으로 휘었는지 안으로 휘었는지 그 부분이 조금 쟁점일 것 같습니다. 지금 언급하신 것처럼 이란 내에서도 지금 다른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국영 TV와 이제 외교 라인에서 다른데 이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란의 국영 TV가 무언가를 방송한다고 보도한다고 하면 그래서 국영 TV라면 혁명 수비대하고 매우 밀접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은 대개 팩트에 기반할 것일 거라고 받아들였었는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면 그래서 이번 국영 TV의 보도 내용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이란이 국영 TV라는 매체에서도 팩트인지 아닌지 이 내용이 서로 약간 좀 혼선스럽게 나오는 것처럼 이란의 전국 자체가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혁명 수비대를 중심으로 하는 강경파들과 뭐 페제스키안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한 어떤 행정 관료들 간에도 뭔가에 좀 그 통합이 되지 않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놓고 있고 그것이 바로 미국과의 어떤 종전 협상에 있어서도 한 가지 목소리로 한 가지 팀으로서의 어떤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력들이 각각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이런과의 협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정확히 협상 파트너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것이 어려움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부적인 그런 분열이나 서로 다른 의견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지금까지 엄효식 한국 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과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